요새 TV 시리즈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짧은 단편 작품이 계속 등장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아마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인, 속칭 원나블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겪었던 문제점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나블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인기가 많았을 때 큰 호평을 받기도 했었고 이런 기간이 대체로 긴 편이라서 그때를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하셨던 추억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리즈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질질 끄는 전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과거해상도 하고 의미 없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물론 이 문제점의 원인 대다수가 애니메이션이 원작 속도를 앞지르지 않기 위해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격차를 메꾸려다 발생한 현상이지만 단순히 애니메이션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원작 만화에서도 끊임없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작 만화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이 문제점을 파악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독자에게 만화란 대리만족을 위한 거라고 본다면 작가에게 있어서 만화란 장애물 마라톤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작가들은 만화를 구상하는 초창기부터 어떤 완결이 될 건지에 대해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생각 없이 무작정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 만화는 장애물 마라톤이라서 열심히 장애물을 극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결이란 걸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가 입장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완결에 대한 이야기보단 오히려 지금 당장 오고 있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전에 최선을 다해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만화를 만들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작품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은 매 순간마다 오는 장애물에 온 신경을 다해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작가들에게도 자신이 쌓아왔던 것 전부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장애물이 한 번쯤 오게 돼요. 바로 꼬린 지점이에요. 작가 입장에서는 연재 초반부터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상상만 하던 그 꼬린 지점이 연재 마무리 시점쯤 가면 슬슬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정말 선명하게 말이죠. 게다가 꼬린 지점이 보였다는 건 일본 만화가로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일본은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런데 꼬린 지점이 보일 정도로 달려왔다면 잘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아등바등 했을 거란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연재 기간이 길수록 그 마지막을 보는 감정은 분명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때 만약 지쳐있거나 아니면 이런 감정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온 신경을 다해 피해왔던 장애물을 자신도 모르게 대충 피하기 시작하고 그대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마라톤이면 전력 질주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할 장애물에 산더미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시하고 달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평소에는 잘 하지 않았던 실수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실수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독자 입장에선 집중력과 몰입도가 깨지게 되는 거죠. 나루토로 예를 들면 예전에 7밤 재집합 때를 생각해보면 돼요. 사쿠라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했길래 사스케를 죽일 생각이었던 걸까요? 사스케는 왜 사쿠라를 찌를 정도로 타락을 한 걸까요? 사스케와 사쿠라의 서로 간의 심리 묘사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사실상 완결 직전까지는 방치한 설정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막상 완결에 가서는 갑자기 사스케랑 사쿠라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납득했던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죠. 이게 바로 장애물을 무시하고 작품을 만들 때 생긴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화를 보고 이상함을 느낄 때쯤에는 작가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신이 가볍게 여기고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설정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왔던 완결 그 자체가 엉망이 될 수 있단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멈춰요.
작품 내에서는 막 이야기했던 거 또 하고 이러고 있게 돼요.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작가 본인도 알걸요? 이렇게 하면 지루해진다는 거?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뭘 놓치고 달려왔는지 다시 세봐야 하거든요. 빨리 세보고 놓쳤던 장애물들은 얼른 끌고 와서 진행해야 돼요. 전반적인 전개가 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꼴인 지점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도 안 되면 휴지로도 마구 때려요. 만화 그릴 시간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질질 끌기라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일 질질 끌기로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과거의 상. 과거의 상은 시나리오를 풍성하게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역이용해서 사실 옛날에 이랬다 같은 설정을 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넣은 과거의 상은 시나리오의 맥락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게다가 이 방법은 질질 끌기보다 작가의 초조함과 당황스러움이 더 눈에 보이기 쉬워요. 그럼 독자 입장에서는 대체 뭔 일이냐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팬덤에서는 온갖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미 작가 본인도 다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꾸 나오게 되겠죠. 이 순간이 반복된다면 자기 혐오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나루토 작가가 어느 시점부터 나루토란 작품 자체를 부정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보루토만 해도 그래요. 진작에 마다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고 마치 나루토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보루토가 탄생한 기분도 들어요. 이런 느낌에 확신을 갖게 만든 건 나루토 작가의 후속작인 사무라이 8이었죠. 왜냐하면 나루토에서 형성된 나루토 작가만의 장점이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았던 작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아는데 일부러 그런 부분만 피하고 싶었던 느낌이랄까? 솔직히 나루토 팬으로서 그런 태도는 좀 섭섭하긴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루토 완결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많이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카구야 편도 그렇고 나루토도 그렇고 그냥 뭔가 아쉽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혹시 나루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품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무리 나루토가 완결 당시 큰 비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가치가 있던 작품인 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나루토의 완결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건 나루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작가가 그때 순간순간의 장애물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간을 잃어버리니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도 꼬여버린 거고 순간을 잃어버리니까 아쉬움이 컸던 거고 순간을 잃어버리니까 독자들의 비판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어렵죠. 그나마 전 만화도 그려보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많은지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예측을 해본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빨리 만들라는 소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일 느린 곳으로 돌아서 가야 해요. 혼자 묵묵히 고민도 해보고 세계관 설정도 탄탄히 짜보고 고전 문학이나 책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구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쌓였을 때 그때 막 손을 끄적일 때 명작이 쫙쫙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문화는 이런 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빠른 템포의 작품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래요. 템포가 빠른 작품들은 그 뒤에서 작가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키면 시나리오가 엉성한 작품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괜히 작품 보다가 템포 늘어진다고 너무 뭐라고 말하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이페이스예요. 꼬린 지점이 보이더라도 절대 다급하면 안 되고 조급하게 대충 마무리해서도 안 돼요. 어설프게 하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보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그런 느린 작품이 훨씬 나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대물은 왜 재미가 없는 걸까요?